처음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 분은 지금 근무 중이셨겠습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에 이제 퇴근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 경남 산청 산불이 좀 지켜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 이제 바람도 그렇고 습도도 그렇고 예사롭지 않아서 조금 더 대기해보자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응 3단계가 네, 발령이 되어서 바로 투입해라 지시가 떨어져서 바로 경남 산청 쪽으로 바로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산청을 한 밤 10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밤 10시에. 예. 도착하니까 멀리서부터 이제 산 능선 따라서 화선의 길이가 아주 길게 쭉 뻗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불씨가 휘날리고 또 불기둥이 막 치솟는 걸 보고 이번 산불 진짜 심각하겠다라고 딱 직감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22일 날 토요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의성 쪽에 이제 산 쪽 연기가 나더라고요. 점점점 연기가 더 거세지면서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투입된 시간이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화재 진압 헬기가 뜰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지상 인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 지상 인력들이 야간에 어느 정도 불길을 다 잡아두고 해줘야지 그 아침에 헬기들이 떠서 연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산림청 공중진화 대원분들도 저희가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그 사상 최악의 울진 삼척 산불 진화를 위해서 화마 속으로 뛰어든 산림청 공중진화대 라상훈 팀장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레페를 투입해가지고 그렇죠. 화두라고 하죠. 불머리 쪽에 내려가지고 공중진화대도 저희 산림청 같은 소속이거든요. 예, 저희 산불 진화 특수 진화 대원들은 이제 최전선 산불, 산 깊숙이 올라가서 저희가 산불 진화를 하고, 예,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인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최전선에서 하선을 이제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호수를 이끌고 불을 끄는데. 불을 뿌려가지고 화선을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불길의 길이 투입 경로를 파악을 해서 이 진화를 위한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 이게 방화선을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방화선을 만드는 작업은 간접 진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 불갈퀴로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연료들을 제거해서 더 이상 산불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넘어오지 그런 작업입니다. 못하도록. 예, 에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야간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헬기가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24시간 밤샘 작업 우리 대원님 여러분들 소방관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밤샘 작업을 했지만 이게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재 진압 헬기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 바람이 안 불어도 걱정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불어야 사실 헬기가 떠서 연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화재가 나고 있는 현장에 물을 뿌릴 수 있는데 이게 또 바람이 불면 그만큼 불이 빨리빨리 또 이렇게 번지니까. 바람이 또 안 불면 이 화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참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헬기가 아무리 물을 투하를 하더라도 그 속 깊은 데까지는 물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료층 안에 속불들 다 남아 있거든요. 결국은 지상 인력들이 다 올라가서 불씨를 일일이 다 뒤집어서 꺼줘야지 완벽한 진화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가봤을 때는 그 화염이 엄청날 것 같아요, 진짜. 그 아니 그리고 크기도 그 그렇고. 열기가 예. 이게 뭐 사람이 그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기라고 하던데요. 네, 거의 1200도 정도까지. 예. 이게 1200도면 너무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머리카락하고 눈썹이 타 있더라고요. 예. 사실 버티기도 힘들어요. 잠깐 한 30초도 버티기 힘든 지점인데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 호수 물을 몸에 뿌려가면서 할 수도 있고 좀 그래서 또 호수에 물을 뿌리면 이제 야간 되면 추워지거든요. 아, 그렇죠. 또 이게 그렇죠. 또 불길 앞에 가면 너무 뜨겁고 해서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야간 내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탈길이죠. 네. 또 뭐 이렇게 산에 길이 따로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말 그대로 화마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꼴딱 그냥 밤을 새시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을 진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한번 혼이 빠질 때도 있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고 왜냐하면 야간에 들어서게 되면 추위와도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졸음과도 싸움해야 되고 그런 게 정말 큰 거죠. 예, 위험하니까 더 위험해지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잠이 엄청 3시에 될 제일 고비예요. 3, 4시간. 찰수를 하다가 깜빡 존 적이 있더라고요. 예,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내가 몸이 지금은 정상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분들도 또 좀 걱정이 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네. 특히 저희 어머님 자주 전화를 오시는데 바빠서 전화를 못 받잖아요. 이제 현장이니까. 그래서 내내 좀 계속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족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예. 그렇잖아요. 네. 네. 매스컴 통해서 다 보시니까 음, 가족들도 물론이고 친척들, 뭐 친구들도 연락 많이 왔는데 음. 답변을 못 준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진화가 거진 다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또 그래서 또 그러신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실제 장비 이제 전술 조끼를 좀 가져오셨다고 해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투입되셨을 예. 때 어휴. 사용하는 장비시군요. 와.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어유 이게 조끼는 한 10kg 정도 되고요. 네네. 이게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네, 이 장비에다가 저희가 호스를 또 메고 올라가요. 와. 네, 그러면 이제 한 물이 있어야 끝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0kg 보통 나간다고 보면 조셉 됩니다. 한번 네, 한번 제가 입어 보실래? 와, 이거 어유 이게 이게 어유 근데 현장에 바로 갔다 왔던 거라서 좀 와, 근데 이게 무게가 조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 것도 무거운데 거기에 호수랑 이 산비탈과 네, 이걸 맞아요. 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화 물통까지 지고 네.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셉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와, 이것도 진짜 무겁다. 이거를 한 두세 동 들고 가신다고 보면 네. 돼요. 이게 6kg 두세 개를요? 네. 이거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물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거를 밑에부터 현장까지 이 선을 계속 이어서 저희가 최대 한 1.2kg까지 호스를 펼친. 그럼 그 펼치기 위해서 1.2kg를 하여튼 그 무게를 견디면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수 또 운반 가지로 또 내려가야 가셔야지. 되고 또 전개하고 계속 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체력 단련 시간을 다 하고 있는데 아유, 이렇게 메고 직접 산을 오르거나 그런 훈련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